시간에는 이동 탱크 저장소,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저장소가 아닌가 싶네요. 이제 길 가다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동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탱크 구조 기준, 본체를 비롯해서 각 부속품에 대한 두께 기준을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장치 작동 압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 기준으로서 안전 칸막이는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하되 4,000리터 이하마다 구분해서 설치한다는 거.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부속품에 대한 두께 기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본체 같은 경우에는 두께를 얼마로 할 것이냐? 자, 3.2mm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측면 틀이죠. 이제 전도하게 되면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측면 틀은 역시 이 경우도 3.2mm 이상이 되겠고, 자, 세 번째 안전 칸막이. 자, 안에다 이제 탱크에 저장을 할 때 출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안전 칸막이도 역시 3.2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방호 틀이죠. 위에 맨홀 같은 거 보호하는 틀이 되겠는데 이 경우에는 2.3mm 이상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방파판이라고 해서 그 탱크 안에 역시 출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행면으로 이렇게 설치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1.6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본체하고 측면틀 이런 보통 이제 3.2mm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방어틀이 2.3mm, 방파판이 1.6mm. 요거 경우만 조금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두께 기준을 외울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안전장치 작동 압력에 대해서 자주 시험 문제 출동되고 있는데 이건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용 압력이 20kPa 이하다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상용 압력이 20kP를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해서 알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상용 압력이 만약에 20kPa 이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라고 하면 20kPa 이상 24k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되며 만약에 20kPa이 초과가 된다. 이때는 상용 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설치 기준을 좀 살펴보면 측면 틀은 뭐 일단 탱크 상부 4기퉁이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 부분 요 4기퉁에다가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1m 이내의 위치에다가 측면 틀을 설치하라는 얘기고 그다음 이 안에 안전 칸막이가 4,000리터마다 안전 칸막이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물론 두께는 3.2mm 이상 강철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탱크가 만약에 2만 리터를 저장하는 이동 탱크 저장소다. 그러면 안전 칸막이 몇 개 필요합니까? 4,000리터로 나누게 되면 5개가 아니라 4개가 되는 거죠. 4개. 자, 하나, 둘, 셋, 4개만 설치하면 벌써 4,000에서 2만 리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전 칸막이는 4,000리터 이하마다 구분해서 설치하는 거고 방호틀 요 위에다 설치하는 거죠. 요 위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맨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방호틀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2.3mm 이상 강철판으로 제작하는 거고 정상 부분보다 요 높이 부속장치 높이를 부속장치보다 50mm 이상 높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설치하는 방파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탱크 안에 이 경우는 재질은 1.6mm 이상 강철판 그 다음에 하나의 구획 부분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진행 방향과 평형으로 설치한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표지판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전면, 이 앞부분하고 전면하고 후면 이 부분에 이제 설치하는데 규격은 역시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 도료로 위험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흑색 바탕에 황색 글씨, 황색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탱크 뒷면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의 유별, 품명, 최대 수량 및 적재 중량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탱크 같은 경우에 도색을 하는데요. 도색 권장 색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류 같은 경우에는 회색. 이건 권장 색깔입니다.
그다음에 2류 같은 경우에는 적색, 그리고 3류 같은 경우가 이제 청색이 되겠고, 5류가 황색, 그리고 3류가 청색이죠. 그다음에 6류 같은 경우에 역시 청색으로 도장하는데 4류는 별도의 어떤 그런 그 권장사항이 없지만 대부분 이제 적색을 권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류는 회색, 2류는 적색, 3류는 청색, 5류는 황색, 6류는 청색 이렇게 외부 도장을 하게 돼 있는 거고 4류만 권장사항으로서 적색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시험에서 주로 이 이동 탱크 저장소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아세트알데히드는 4류 위험물이죠.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는 좀 강화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 저장 탱크 및 그 설비는 은이나 수은이나 동이나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는 만들지 말라 하는 게 특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저장 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는 위험물의 액 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 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해라. 이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